대선을 앞두고 최근 극장가에서는 MB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이색 다큐멘터리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B는 아시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영어 두 문자 MB를 모은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명박의 추억 정도 될 텐데요. 이른바 정산 코미디 영화라고 합니다. 예고편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반드시 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다 죽는데. 경기 좀 나쁘다. 이사 빨리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파트 지금 관리비가 힘들어갖고 다 새대로 들어갔다니까. 정말 나라가 딸때들어 온몸을 던져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세려볼라 보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엉뚱한 게 돈이 들어가니까 점점 더 나빠지죠.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요? 우리 세금이잖아요. 서민 경제는 점점 무너지고.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그만. 연락. 연락. 그만. 자, 이게 불과 5년 전 일들이고 그 영상을 그대로 모은 겁니다. 영화 보셨어요? 아, 안 봤습니다. 저도 보지를 못했어요. 저거 근데 보니까 보고 싶은데요. 예. 그 제목부터가 정산 코미디. 네. 이 정산이 뭐냐면 연말 정산할 때 우리 그렇죠. 정산이란 말 쓰잖아요. 네. 계산을 좀 다시 하자. 예. 그런 얘기인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그 정치 일종의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다큐멘터리 위에 이제 영화인데 이런 영화는 앞으로 많아지는 게 굉장히 일단 좋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작가들도 의도한 바가 있긴 했을 텐데요.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 심정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찍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도 상당히 많이 이명박 대통령 때 얘기는 아니지만 네. 옛날에 무슨 금호강 위에 손가락이 수천 개 떠다닌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찍고 나서 후회해서 다 잘라버렸다 이 소리 네,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양재천변에 손가락이 많이 떠다니는 요새는 양재천변입니까? 얘기도 있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찍고 나서 후회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글쎄, 있거든요. 530만 표의 추억이죠?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은 그런 감독들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글쎄 이 영화를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미국에서 나왔던 그 파시 911이 마이클 무어라는 그 네, 진보 그렇습니다. 성향 감독이 네. 그 부시 전 대통령을 풍자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9.11 사태를 가지고 한 영화죠. 뭐 우리 네. 자료 그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때 이 영화도 있었고 이게 사실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굉장히 위협을 했었죠. 사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뭐 상당 부분 기여를 일단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정치적인 네. 메시지를 충분히 던졌기 때문에. 그때 또 시코라고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만은 미국의 지금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우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저는 그 영화 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적나라하게 예. 손가락 두 개인데 돈이 없어서 하나만 이렇게 붙인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 네. 자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어떤 것 네. 아까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은 어떤 이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약간 진보 성향의 그 감독들뿐만 아니고 보수 성향의 감독들도 이런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실은 요즘에 그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 이슈를 이야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힘이 들고 이 체감이 특히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뭐 거대 담론들을 얘기를 해도 이게 정책적으로 실생활에서 내가 이게 어떻게 나하고 상관되는지 네.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영화라는 방식으로 통해서 사실은 풀어줄 수 있다면 훨씬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MB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가 물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그 정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지금의 50일 앞둔 우리 대선에게 유권자들에게 던지는 네.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선택을 잘하자. 뭐 이런 얘기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감독들도 그런 정도의 지향성은 가지고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그런 일이 사실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참 5년마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사실 비슷한 똑같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려워졌고 재벌 개혁 할 줄 알았더니 못했고
그런데 과연 5년 뒤에도 저 상황이 개선될까? 예, 조금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정치 우리나라 원로들이 네. 전직 국회의장 뭐 이런 정치 원로들이 분권형으로 개헌을 해보자고 그렇죠. 외쳤는데 여야 후보들이 아무도 얘기를 화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눈앞에 지금 제왕의 자리가 있는데 뭐 권력을 나누자고 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참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개헌 얘기는 조만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히 단일화 관련해서 정치 혁신, 정치 쇄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는 것은 정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들의 얘기인데 가장 큰 것은 개헌이라든가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카드는 아직까지는 그 양측이 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야권에서 그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도 거기에 가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개헌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1차 시기를 한번 놓쳤습니다만은 차기 정부 초기에 이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근혜 후보가 지금 별다른 일정을 안 잡고 곧 발표하겠다는 정치 쇄신안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 이미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정치 쇄신안을 내놨어요. 결국 이제 정치 쇄신이라는 화두를 놓고 새 후보가 격돌을 할 모양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정치 쇄신이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주겠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권자들의 관심은 정치보다는 경제에 요즘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선 경제도 그냥 경제가 아니고 생활 경제가 당장 민생 어렵기 경제. 때문에, 예, 네. 이게 어떻게 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고, 네.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도 경제가 이슈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해보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성장은 그런 대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경제는 경제인데 어떤 경제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국민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음 자기 자녀 세대들의 이제 그 장래를 이제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제 이슈가 사실은 이제 더 떠올라야 되는데 요즘에 그 자꾸 이슈를 뒤로 묻히잖아요. 이제 묻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시기의 문제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단일화 이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일화 이슈가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그 정책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 이슈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다시는 저런 MB의 추억 같은 영화를 보면서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늘 후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차피 선거라는 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렇습니다. 예. 차선도 아닌 차악을 고른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참 갑갑한 얘기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